수학의 정석 17장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배운 거고요. 보통의 경우 미지수 xy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콜 제로 형태로 나타내는데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보통 이 상태로는 직선을 그리지 못하고 함수 형태로 바꾸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by만 남겨놓고 ax와 c를 이항해서 양변을 b로 나누는 건데요. y 값은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꼴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b는 0이 안 돼야 되겠죠. 0이 되면 양변을 b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x의 개수인 마이너스 b분의 a를 기울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b분의 c를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본적인 요 정도의 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단원의 명칭이 1단원의 이름이 방정식의 그래프인데요.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a예요. x의 개수인 a가 기울기고 상수항 b는 y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y절편이란 말은 뭐냐면 보통 이제 y절편이라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고 y축과의 교점이에요. 축과의 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갑자기 탄젠트가 나와서 아마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기울기를 탄젠트로 나타낼 수 있나인데요.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기울기를 배울 때 기울기의 정의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울기는 자 분수로 표현됐었죠. x 값의 증가량이었습니다. 분모가 자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이었어요. 증가량 이렇게 기억날 겁니다. 그러니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었고 이때 직각삼각형을 이용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 x값의 증가량은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밑변의 길이 여러분도 한번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값의 증가량은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돼요. 삼각형의 높이. 그죠? 다시 말해서 기울기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에서 그러니까 밑변이 x축과 평행한 직각삼각형을 그릴 때입니다.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은 우리 삼각비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t자를 이렇게 써서 탄젠트 세타가 이제 왼쪽에 있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이었잖아요.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 그래서 이거는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이거를 좀 별표를 해놓고 메모를 잘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탄젠트가 나온 거예요. 증가할 때는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제대로 그려져서 기울기에 있는 탄젠트 세타고요. 음수일 때는 감소잖아요. 자, 음수일 때는 감소입니다. 감소.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꼭지점의 아래쪽에 향하게 되는데 이때는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탄젠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기울기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걸 마이너스 a로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래서 x의 값이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기울기가 왜 탄젠트 세타가 되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ab 값의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b가 일정하고 y절편이 일정하고 기울기가 변할 때인데 기울기의 값은 양수일 때, 0일 때, 그 다음에 음수일 때로 나눠 생각하면 됩니다. 양수일 때는 증가죠. 이 가려울거 한번 써볼까요? 증가. 증가라는 것은 x의 값이 자, 음수에서 0을 거쳐 양수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것을 증가라고 합니다. a 값이 음수일 때는 우리는 감소라고 써요. 감소.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x축의 평행이라고 씁니다. 평행. 평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A가 일정하고, 기울기가 일정하고 Y가 변할 텐데요. Y 값은 Y절편입니다. 그러니까 Y축과의 교점인데요. Y축의 교점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B가 변할 때는, 자, 이것은 평행 이동이라고 적어주세요. 평행 이동. 한다고 적어주면 됩니다. 당연히 이 평행 이동은, Y축 위아래로 평행 이동입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볼게요.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은 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 그래프인데요. 이 방정식 꼴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 불렀고요. 일반형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서 표준형으로 바꿨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b가 0이 아닐 때가 바로 표준이 되는 거예요. b가 0이 아니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로 바꾸는데 이게 바로 표준형입니다. 그래프는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꾸어서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마이너스 b분의 a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 직선이 되는 거죠. 두 번째 b가 0이에요. b가 0이면 양변을 b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b가 0이고 a가 0이 아닐 때는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파란처럼 녹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b가 0이니까 ax 플러스 c는 0이 되잖아요. 당연히 c를 이항하고 양변을 a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x는 꼴은 이거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의미합니다. 또는 y축의 평행이라고 적어보세요. 평행인 직선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마찬가지죠. a에다 0을 대입하면 어떤 꼴이 되냐면 by 플러스 c 이퀄 제로가 되잖아요. c를 이항하고 양변을 b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y는 마이너스 b분의 c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림에서 보듯이 y축의 수직인 직선 또는 x축의 평행인 직선이 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메모를 잘 해두면 여러분이 2회 때, 3회 때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어드바이스 1번을 볼 건데 방금 전에 왜 탄젠트일까? 기울기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요. 꼭 필기를 해주세요. 기울기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울기의 정의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인데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x축의 증가량은 직각삼각형 밑변이고요. 그 다음에 y값의 증가량은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왜 1인가에 대한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x의 값의 증가량을 항상 1로 두면 분모가 1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탄젠트 세타의 값은 1분의 a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모를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릴 때 분모가 1인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기울기에는 탄젠트 세타, 이 세타의 값은 이제 각도로 주어지겠죠. a가 음수일 때는 a 값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만약에 이제 아래쪽으로 감소하는 60도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탄젠트 60도인데요. 여러분 탄젠트 60도, 뭐 30도, 45도, 60도 값은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드바이스 2를 볼까요? 방정식의 그래프인데 일단 방정식의 그래프를 점을 찍어서 표현한다는 건 좀 중학교스럽고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x-의 플러스 이퀄 0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런 직선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뭐냐면 여기도 메모를 해볼까요? 여러분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 의해 결정된다. 요거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y는 꼴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x의 값에도 적당히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했더니 y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또 0을 대입했더니 0,1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찍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일 때 1. 이 두 개의 점을 찍은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자를 대고 그리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용어는 뭐 이렇게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하고요. 직선 LA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명칭에 대한 이해를 하면 좀 더 수학 지식이 좀 높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는 용어는 사용해도 방정식의 그래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전 단원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데카르트의 직교좌표계,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도형이나 그래프, 그러니까 직선이든 도형을 그려서 그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명칭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해석 기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하. 이 분야를 해석 기하학이라 불러요. 뭐냐면 예전에는 백지 위에 좌표 평면이 아니라 백지 위에 직선을 긋든 원을 그리든 삼각형을 그리든 도형을 그려서 성질을 탐구했었는데 데카르트의 직교좌표계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좌표 평면 위에 직선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직선을 그릴 때마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형을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방정식을 그래프를 그려서 성질을 탐구하거나 이런 학문을 해석기하학이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도 맞고요. 방정식의 그래프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보기 1번을 볼까요? 기울기가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직선의 식을 한번 보고요. x축과 1은 예각의 크기가 주어졌습니다. 각의 크기가 45도. 탄젠트를 이용하라는 거죠. 탄젠트 세타. 자, 그러면 y절편이 4일 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있네요. 일단 상수 mn의 값을 구하라는데 일단은 y는 꼴로 바꿔야 돼요. 이걸 이항을 해서 y는 요 밑줄 그어볼까요? y는 하고 x의 개수가 n-이니까 n-가 기울기가 되잖아요. 기울기 값은 탄젠트 45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탄젠트 45도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1입니다. 그죠? 그래서 m은 3이 되겠고 y절편은 마이너스 m 플러스 3인데 그 값이 4라고 그랬으니까 이항에서 계산하면 n의 값은 마이너스 1이더라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기 2번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해봤었죠.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에 따라서 a, b의 부호를 판정할 수 있다. 자, 1번과 4번만 볼게요. 자, 1번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이때는 a 값은 양수가 되겠죠. 그죠? a 값은 당연히 양수 증가입니다. 두 번째는 y절편인데요. y절편 y축과의 교점이에요. 여기 b가 되니까 b 값도 양수가 되겠죠. 자, 4번을 볼까요? 4번. 자, 4번의 그래프 색깔을 달리해서 녹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이거는 감소 상태라고 합니다. 감소함수. 그러니까 a 값은 당연히 음수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y절편 b가 y축과의 교점이라 했으니까 근데 x축 아래에 있네요. b는 음수가 됩니다. 라고 판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a 값은 직선의 기울기는 증가와 감소 상태로 파악할 수 있고 부호를 판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 b는 y절편이기 때문에 y축과의 교점의 위치에 따라서 양수와 음수를 판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 편도 마찬가지로 본문과 유제풀이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